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네 번째 기월동양 그룹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기월동양은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그 장리인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보통 하급 공무원 이제 뭔가 이 시키는 일 소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것들 이제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월동양이 이제 시키는 일만 하는 이유는 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기울고 동양은 전부 다 이 천기, 태음, 천동, 철량 모두 다 생각이 굉장히 많은 별이고 자기 기준점이라든지 그게 강한 별인데 본래 유순하기 때문에 외부에 그것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극적이고 안으로 침잠되어 들어가서 이제 자기의 어떤 자원이나 뭐 그런 것들을 외부에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 PR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약간 그런 시키는 일만 하는 이미지로서 이제 보여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상당히 많은 자원이라던가 아니면 학식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권력 구조라던가 그런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 기월동양의 특징입니다. 자부연무상 그룹과 살파람 그룹은 외부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입지, 지위, 권위 같은 것들을 중시 여긴다면요. 즉 권위 자체를 중시 여긴다면은 이 기월동양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거율조합 같은 경우는 특히 기월동양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에 드러나지 않지만 왜 비선실세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뒤에서 뭔가 조작을 하던가 뒤에서 뭔가를 행위를 하던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선호를 합니다. 비록 외부 사람들에게는 뭐 그렇게 대접받지는 못하더라도 그 실속이라던가 아니면은 거기에서의 어떤 그 권력, 그 실제 힘 그런 것만 챙겨갈 수 있다라면은 충분히 이제 뭐 만족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그 기월동양의 주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 봤었을 때 크게 성공하지 못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조력자라던가 아니면 이제 비서관 아니면 이제 뭔가 이렇게 외부에서 그 고문 역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그 기월동양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기월동양의 첫 번째는 청기성이 있습니다. 이 청기성은 보통 우리가 뭐 이 봉신연이 같은 데에서는 이 그 저기 자미두수의 별들을 그 봉신연이 나와 있는 캐릭터에 뭐 매칭시키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그 강태공을 의미합니다. 근데 실제 그 강태공의 이미지를 떠올리기보다는요, 무엇인가 아는 것들이 많고 굉장히 많은 깊은 지식이라든지 두뇌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빠른 사람을 떠올리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 강태공을 떠올리기보다는요. 이 청기 자체의 주 특징 중 하나가 굉장히 아는 것들이 많고 실천이라든지 실행력이 엄청나게 빠르고 대단하기 때문에 쉽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뒤에 토끼가 그려져 있죠. 굉장히 저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민합니다. 주변의 소식이라든지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잘 듣고요. 잘 취합을 하고요. 잘 분석을 하고요. 보통 뭐 두 수 앞을 앞서서 생각을 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청계 같은 경우에는요 두 수 앞이 아니라 세 수, 네 수, 다섯 수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생각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월동양의 그 별들의 전체적인 특징이 예민하고 생각이 많다라는 것들은 기본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에 더해서 좀 더 이제 두뇌전, 기획, 뭐 그런 것들 생각, 사유, 뭐 계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한다는 의미가 있죠. 이 이성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청기의 특징이라면요. 감성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만족도라던가 아니면은 그 감수성 그런 부분에 좀 더 맞춰가지고 많은 것들을 떠올리고 일으키고 활동을 하는 게 바로 태음입니다. 태음은 대표적인 부동산의 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 같은 것들을 얻을 때 우리가 보통 청기는 무엇인가 계산을 통해서 그것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태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실제 그 이 장기간 어떤 장기 투자, 변하지 않는 것들, 꾸준히 이제 무엇인가를 이끌어 나가는, 변하지 않다기보다는 꾸준히 무엇인가 묻어놓고 이제 그 시류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자연스럽게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는 편입니다. 이 태음은 생각보다 많이 소극적이고 무엇인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는 부분들이 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상당히 많이 움직입니다. 청기는 발상을 한 다음에 발상도 빠르지만 실행도 바로 빠르거든요. 엉덩이가 가볍기 때문에 직접 한번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고 이 답을 빨리빨리 내린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데이터화시키는 성향이 크다면은 태음은 많이 재봅니다. 머릿속으로 많이 재보고 머릿속으로 무엇이 나은지 분석도 이제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예민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그거를 외부에 드러나서 활동이 안 나오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제 그 골병이 들기 시작을 하기 쉬워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병이 드는 것은 실제 태음의 별이 가장 그러한 경향이 큽니다. 그리고 태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청기나 태음이나 둘 다 이 별들이 그 외모 같은 거 유출을 할 때 그러니까 뚱뚱한 경우들이 잘 없어요. 대다수 조금 마른 편입니다. 마른 편이거나 아니면 마르기가 쉽거나. 특히 이제 태양 같은 경우에는 여리여리한 이미지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이제 그런 기질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천동성인데요. 천동성은 보통 복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액난이라든지 무엇인가 이제 이 외부에서의 어떤 장애나 액난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액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이 천량성도 해액의 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천동은요,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 어려움이 스스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천량은요,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요령과 힘, 그 어떤 관록이 있다라는 의미로서의 그 해액의 별을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액을 경험을 하지만 천량은 적극적으로 경험을 하고 이겨나가는 모습이라면 천동은요, 그냥 액이 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게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거기에 큰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동성은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서 무엇인가 유흥이라든지 풍류라든지 파티나 뭐 그런 것들을 막 즐기는 이 순진난만한, 천진난만한,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제 많이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천동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 해액의 별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위기의식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려고 잘 하질 않습니다. 천량은 위기의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워낙에 굉장히 보수적인 별이에요. 굉장히 전통적인 거와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데 염정성은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 제도라든지 그 성향을 활용하는 별이라면 염정성이요. 이 천량은 그냥 전통적으로 이래 왔어. 이거는 그냥 뭐 내 5대조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전해져 왔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렇게 해야만 해. 이런 식으로 원리 원칙, 어떤 전통적인 것, 내려오는 것, 그런 것들을 고수하고 계속 지키는 것들을 강조하는 별입니다. 그래서 장인정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천동은 그래서 움직이질 않아요. 잘 변화를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천동은 다릅니다. 천동은 그냥 게을러요. 이 천동과 천량 둘 다 아까 전에 청기, 태음 못지않게 둘 다 두뇌에 좀 빠릅니다. 많이 해요. 그리고 장단점 분석도 잘하고요. 모든 것들을 다 알아요. 그런데 천량은 이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천동은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동이 실제 무엇인가 움직여가지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살성을 좀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천량은 살성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차피 그냥 그 사서 고생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큰데 천동은 사서 고생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 지금 현재 주어진 것에 이제 소소하게 만족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지내려는 경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귀찮아서 뭔가 무엇인가를 하기를 좀 게으르다는 표현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환경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자극하게끔 무엇인가 나와야지 그래야지 그 액난을 겪고 전화위복을 경험을 합니다. 천량은 적극적으로 그 액난을 타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엇인가 이 신분 상승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재화나 아니면 복이나 명예나 그런 것들을 얻는다면은요. 천동은 주변에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했는데 그냥 재화나 명예나 지위나 그게 생겼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도 유지를 하는 것들을 그렇게 이렇게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현상 유지? 그냥 지금 상태로 그냥 쭉 나아가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는 게 천동의 기질입니다.
이렇게 이 14주성에서 가장 움직임이 덜하고 소극적이고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이 기월 동향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 청기성이 딱 있게 된다 그러면 회계라든지 세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제 돈이 새는 것들을 잘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하고 잘 계산을 합니다. 빠르게 이제 실천도 이제 잘 하고요. 태음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태음은 장기 투자라든지 비축, 저장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약간 신비적인 요소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잘 드러내지도 않아요. 외부에 그냥 떠벌리고 다니지도 않아요. 거의 그냥 다 비축입니다. 그냥 저장이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자기한테 필요한 요소들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천동은 어떨까요? 천동은 이 천동과 천량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둘은 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보통 청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둘 다 청빈 낙도를 즐깁니다. 천동과 천량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천동과 천량이 뭔가 액이 닥쳐가지고 그걸 해소를 해서 재화를 창출을 하고 명예를 얻어서 지위를 얻었다? 그러면 그것도 그대로 즐깁니다. 왜냐하면요, 천량은 그냥 그것이 자기한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천동은요, 거기에서 내려와서 다른 삶으로 또 그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하는 것 자체를 귀찮아해서.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별들이요.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상대방 속마음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연애의 어떤 과정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상대방이 나를 과연 마음에 들어 할까? 그러면은 왜 상대방이 연락이 없지? 라고 해가지고 천량, 천동이 딱 이렇게 나왔다. 가령 천량이 나왔다. 그러면은 에이, 내가 먼저 어떻게 연락을 해? 이 상황에서 이제 뭐 이 상대방이 연락을 하는 게 순서지. 약간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연락을 안 하는 구조라면요. 천동은 연락을 해야 되는데 할 수도 있겠지만 귀찮아, 몰라, 아몰랑, 약간 이런 성향이 좀 큽니다. 태음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생각이 너무 많아서 연락을 하면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다 떠올리고 그것들을 이야기를 안 하면서 그냥 조용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 신경성 질환이라던가, 그래서 더 마른 사람들이 좀 만약에 체질로 본다면 마른 이미지가 많이 나온다라는 게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동은 약간 동글동글한 이미지가 커요. 천량은 약간 좀 이 고난을 거쳐서 극복을 한 이 다부자인 이미지가 있고요. 이 청기도 마른 이미지가 있는데 약간 이 태음은 섬세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마른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제 좀 고운 느낌이 든다면, 청기는 약간 되게 이제 그 고민이 많아서 피골이 상접한 느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좀 약간 그런 이미지의 마른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기가 나왔으면은 연락이 안 하는 이유가, 청기가 나오면 연락 그냥 바로 온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냥 빠르게 연락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락을 안 하면은 뭔가 자기가 여기에서 희망이 없다라고 빠르게 답변을 내는 거예요. 빠르게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포지션, 다음 포지션으로 빨리빨리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연락을 안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즉, 마음이 이미 떠났다는 의미도 되고, 아니면 딴 마음을 품었다는 것도 됩니다. 태음은 많이 재서 그런 것이고요. 천동은 너무 그냥 귀찮아서 그런 거고요. 천량은 그냥 뭐 자존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 원칙, 뭐 이상한 그 꼰대 기질 아니면 원칙,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카드들의 그 성향들입니다. 이 14주생의 성향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 14주생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번에는 그 보자살성, 이 부성이라고 표현되어지는 32장의 32장이 아니라 이 14주성의 20장의 그 카드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그 14주성을 일단락 짓고요.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이제 이게 유튜브에 이제 나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가능한 한 그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다음번 그 보자사성 그 설명이 될 때 그때 놓치지 않고 그 소식을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그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